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소라 강사입니다. 자, 오늘 같이 풀어보실 문제 신 HSK 4급 쓰기 일부분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단어들을 어법에 맞게 배열을 해서 하나의 문장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일단 우리 제시된 단어들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 一些零钱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우리 零钱하게 되면은 돈 아니죠. 잔돈입니다. 그렇죠? 링 하게 되면 숫자 0을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 잔 부스러기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으니까 링치에는 잔돈이라는 뜻이 되고요. 그 앞에 있는 이 시에는 뭐냐? 여러분 이띠아를 많이 보셨죠? 그렇죠? 그거랑 같은 용법이에요. 양사로 쓰여서 부정양사라고 하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부정은 긍정 부정의 부정이 아니고 정해져 있지 않은 양. 그래서 작은 확실하게 정해진 건 아닌데 작은 약간의라는 의미로 이시링지엔 이렇게 쓰시게 되면은 약간의 잔돈이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렇죠? 자, 일단 이렇게 놔두시고요. 일단은 약간의 잔돈 이렇게 된 걸로 봐서 주어 자리에 놓이기 적합하다, 적합하지 않다? 적합하지 않죠. 이런 불특정한 사람 사물은요, 중국어 문장의 주어 자리에는 거의 잘 놓이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HSK 쓰기 어순별 문제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주어 자리에는 뭔가 특정할 수 있는 확실한 것들이 놓여지고요. 그리고 보통 목적어 자리에 이런 불특정한 사람, 사물, 수량, 명의 형태로 된 것들 뒤에 목적어 자리에 많이 놓인다는 거예요. 일단 그거 염두에 두시고 계속해서 단어들을 볼게요. 자, 우리 시앙 하게 되면은 그래요. 이게 이제 위를 가리키는 거죠. 근데 보통 어떤 사물 뒤에 놓여서 그 중에서도 이렇게 면으로 이루어진 사물 뒤에 놓여서 그 사물을 장소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마침 보니까 맨 뒤에 쭈어즈라는 사물이 있어요. 그래서 쭈어즈상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책상, 테이블이 장소가 되겠죠. 그래서 테이블에 책상 위에 라는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염두에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단어 볼게요. 하이요. 이렇게 하이요 하면 학생들이 뭘 떠올리냐면은 무슨 말 막 한 다음에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약간 집어넣는 식으로 연결할 때 그때는 접속사지, 그쵸? 접속사로 쓰였을 때 그때 우리가 이제 하여 그리고 뭐뭐뭐뭐요 또 다른 문장 시작할 때 접속사로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접속사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 문장이 단문이 아니고 이렇게 복문이 된다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한다면 쉼표 있고 하여 여기다 하여 접속사 듣고 그리고 또 뭐뭐뭐예요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이제 이걸 쓸 수 있는데 접속사로 보통 이 쓰기 일부분에서는 어떤 답안 요구를 하냐면은 이렇게 단문 형태로 그냥 하나로 쭉 연결시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이오는 그리고라는 의미의 접사가 아니죠. 그리고 우리 지금까지 제시된 단어들 수로가 없죠? 그러면 얘는 지금 뭐야? 하이는 부사로 붙은 거예요. 또 더라는 의미로 부사로 붙은 거고 이 여가 이 문장 전체의 동사 수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우 동사를 놓고 보니까 얘가 이제 중심축이야. 우리 중국어 문장에서 중심축은 항상 그렇죠. 수로 파트예요. 그렇죠? 그럼 이 수로 여우를 가운데 놓으면 어떻게 돼? 존현문이 되는 거예요. 어떤 장소에 있습니다. 불특정 사람 사물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배열을 해보면 아까 장소 뭐 있지? 장소 없는데요. 뭘 없어, 여러분. 이 쭈어즈 뒤에 샹을 붙이면 얘가 쭈어즈상 테이블에 책상 위에 장소가 된다고 했죠? 앞으로 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쭈어즈상 주어놨어요. 그 다음에 하이요. 더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불특정 사람 사물 목적어 자리로 이시에 링치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배열을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주어 자리 쭈어즈상 장소사, 그쵸? 그다음 여우 동사 있다. 얘는 이제 꾸며주는 부사어 파트예요, 그쵸? 이시에 링첸 약간의 잔돈이 얘가 목적어예요. 얘는 지금 잔돈을 꾸며주는 부정양사예요, 그쵸? 약간의 잔돈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문장을 완성을 했습니다. 요 문제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 87번 문제 이어서 볼게요. 자, 우리 맨 앞에 보니까办公室里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사무실 안 장소를 가리킵니다. 자, 일단 요거 이렇게 놔두시고 그다음에 짜이는
여러 가지 용법이 있죠. 이 짜이만 그냥 봤을 때는 뭐 동사 어디 어디에 있다로도 쓸 수 있고 아니면 어디 어디에서라고 해서 전치사 개사로도 쓸 수 있고 뭐 부사로 써서 진행 시제를 만들어 줄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일단은요. 저기办公室里라고 하는 장소가 있으니까 在办公室里 이렇게 좀 연결 바로 지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사무실 안에 있다 내지는 사무실 안에서 라는 의미로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거고 자 그다음 초연 초연 하게 되면은 맞아요. 이 단어 좀 잘 외우시더라고요. 초연 이게 처음 접하다 보니까 그렇죠? 자 초연 하게 되면은 담배 피우다 동사입니다. 그럼 아마도 사무실 안에서 담배 피운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의미가 꾸며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맨 마지막에 보니까 이 단어가 진짜 중요한 단어. 이 단어. 발음 어떻게 해주죠? 禁止. 禁止 하게 되면은 금지하다라는 의미의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내용은 사무실 안에서 담배 피우는 것 금지합니다. 라고 해서 우리 만들어줘야 될 것 같죠. 자, 그럼 학생들이 이제 보통 어떻게 하시냐면은 사무실 안에서 담배 피우다 여기까지는 괜찮아. 그래가지고 在办公室里抽烟禁止 이렇게 뒤에서 갑자기 금지야 이렇게 구어체로 하면 뭐 어떻게 억지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장을 제대로 어순 맞는 문장으로 갖춰주려면요. 금지합니다를 맨 앞으로 빼줍니다. 금지합니다. 그리고 금지하는 내용 자체가 이 금지에 대한 목적어가 되는 게 전체가요. 그래서 이 맨 앞으로 찐주 빼주시고 찐주 금지한다. 뭘 금지하느냐? 사무실 안에서 담배 피우는 것. 얘가 이제 전체가 한 덩어리로 뒤에 금지하는 내용으로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찐주의 위치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거 꼭 유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반복해서 읽어보면서 우리 잊지 않도록 외워볼게요. 찐주 앞으로 빼고 在办公室里抽烟 다시 한번 禁止在办公室里抽烟禁止在办公室里抽烟禁止 뒤에 금지하는 내용 붙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찐주 갖다가 막 맨 뒤에다 마침 맨 뒤에 있네 이래가지고 이 뒤에다가 갑자기 금지야 이렇게 하시면 재밌긴 하지만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앞으로 빼줍니다. 그래서 금지한 내용 뒤에 쫙 붙여준다.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우리 8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사람 주어 자리에 뭐 놓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뭐 목적어 자리에 놓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 뒤에 보면 타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요. 자, 요것도 뭐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뭐 다 놓을 수 있을 텐데 중간중간에 또 이런 단어도 끼어 있는데 앞에 있는 건 우호해라. 우호해라 하게 되면 오해했다. 그렇죠? 오해했다라는 표현이고 맨 뒤는요. 十分后悔. 十分后悔. 여러분 十分 하게 되면 부사로 대단히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맞아요. 그치. 우리 시간 표현하는 몇 시 몇 분 공부할 때 뭐 1시 10분, 2시 10분, 3시 맞아. 그때 했지. 1点10分, 2点10分 이렇게 했죠. 근데 그때는 우리 10분이라는 의미로 쓰였지만은 이렇게 부사로 쓰일 때는 非常과 같은 의미로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치 우리가 1, 2, 3급 할 때는 非常만 해도 돼요. 근데 이제 우리 4급 왔으니까 이 10分을 대단히라는 의미의 부사 용법으로도 익혀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대단히 후회한다. 대단히 후회한다. 그러면 여러분 요거 일단은 보통 주어 나를 중심으로 해서 앞에 두고요. 나는 그를 오해했다. 이렇게만 먼저 한번 붙여볼까요? 그러면 我误会了他. 나는 그를 오해했습니다. 그다음에 나는 굉장히 후회해요. 我十分后悔. 사실은 이렇게 다 붙일 수 있는데 그러면 문장이 막 두 개잖아요. 我误会了他,我十分后悔 이렇게 하면 문장이 두 개가 되니까 우리 지금 하나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행동했던 걸 굉장히 후회합니다. 라고 해서 우리 이 심리동사를 앞으로 먼저 빼볼게요. 그래서 我十分后悔. 뭐가요? 뭐가 후회되는데요? 그럼 뒤에다 구체적으로 붙입니다. 误会了他. 그를 오해했던 것을 이렇게 해서 문장 전체 배열을 하면 이렇게 돼요. 我十分后悔. 저는 대단히 후회가 됩니다. 자, 분석을 하면 我가 지금 이제 주어예요. 十分 아까 부사는 부사어 역할을 할 수 있죠. 그다음에 后悔가 이 중심 수로가 됩니다. 이 문장의 수로가 돼요. 그럼 이 뒤는 뭐냐? 뒤는 후회한 내용 전체가 다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그를 오해했던 것을 이렇게요. 그래서 여러분 요 문장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我十分后悔. 뭐가 후회돼요? 误会了他. 다시 한번 我十分后悔.
误会了他.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 우리 8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맨 앞에 제시된 단어 事情. 事情은 일이죠. 일. 그렇죠? 일. 그다음 명사 나왔고요. 자, 그다음에 昨天. 昨天 하게 되면은 어제라는 의미의 시간 명사. 자, 그다음 发生了什么? 드디어 동사 나왔습니다. 우리 항상 이 수로를 먼저 찾아줘야 되는데요. 이 문장은 지금 동사로 发生이 제시가 됐네요. 그래서 发生了什么? 무슨 발생했다, 그쵸? 이 什么 뒤에 그냥 이렇게 发生了什么 이렇게 끝날 수도 있지만 이 发生과 호응할 수 있는 이 什么의 수식을 받는 어떤 다른 명사가 올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무슨 땡땡이 발생했죠?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어요. 우리 아까 무슨 땡땡이 들어갈 땡땡 맨 앞에 명사 하나 있었지. 무슨 어제는 아니겠지. 무슨 일, 그쵸? 그래서 发生了什么事情发生了什么事情 이렇게 벌써 덩어리가 하나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昨天은 어디다 넣을 거예요? 그래, 우리 맨 앞에 빼서 시간 먼저 제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昨天发生了什么事情 어제 무슨 일이 발생했죠? 어제 무슨 일이 일어났죠? 라고 해서 우리 물어볼 수 있고 什么事情 했으니까 뒤에 문장 보호 뭘로 마무리? 그렇지. 우리 물음표 찍어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고 끝났으면 진짜 고마운데 뒤에 뭐 하나 더 있어요. 그죠? 우리 究竟 하게 되면은 부사로 도대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 究竟이라는 단어가 의문문 안에 이렇게 부사로 들어가게 되면 의미가 도대체라는 뜻이 돼서 이런 이 어떤 의문의 어기를 더 강조해줘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사의 위치는 어디야? 부사의 위치 어디다 놓을 거예요? 그렇지. 동사수로 发生 앞에 놔야겠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昨天究竟发生了什么事情昨天究竟发生了什么事情 이렇게 해서 이 究竟의 위치가 진짜 정말 이 문제에서의 관건 포인트네요. 잘 위치를 시켜주시고 마지막에 이렇게 물음표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문장이니까 한 번만 더 읽을게요. 昨天究竟发生了什么事情 자, 이렇게 해서 문장 만들었죠?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자, 우리 첫 번째 단어는 타, 그쵸? 요거는 맨 앞에 주어로 놔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比我流利. 이거 비자 비교문인가 보다. 그쵸? 나보다 유창하다. 타 比我流利 이러고 끝나면 진짜 좋은데 뒤에 뭐 또 막 있어. 그쵸? 세 번째 단어 보니까 普通话 하게 되면은 얘는 이게 표준어란 뜻이에요. 표준어. 보통화란 얘기는 중국어로 보통화는 표준어를 의미합니다. 자, 그다음에 说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요거를 어떻게 배열하셨어요? 이렇게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他说的普通话比我流利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냥 발음만 들으면 또 괜찮아. 그가 말한 표준어는 나보다 유창하다. 괜찮은데 글자로 봤을 때는 우리 틀렸죠. 왜요? 여기 있는 이 더 말이에요. 더. 이 더의 구조조사의 더의 한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방금처럼 만약에 문법상 맞춰서 하고자 한다면 우리 이렇게 흰백의 더자를 넣어줘서 他说的普通话 여기다 이렇게 명사 놔도 그래 문법상으로는 이렇게 하면 맞을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그가 말한 이렇게 흰백의 더자 얘는 이제 관용어가 되니까 명사의 표준어가 와서 꾸밈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이 구조조사 얻을 득자의 더 같은 경우에는 이 더랑은 용법이 다르잖아요. 보통 뭘 끌고 오죠? 이 구조조사 얻을 득자 더 뒤에는 정도 보호가 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sure의 정도를 보충 설명해 주는 성분이 와줘야 돼요. 그리고 이 정도 보호의 가장 전형적인 패턴 중에 하나가 물론 부사 플러스 형용사도 있지만 이렇게 비교문의 형태로도 뒤에 이렇게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표준어를 하는데 나보다 유창하게 해요. 라는 표현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배열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렇게요. 他普通话说的比我流利他普通话说的比我流利 이제 또 이렇게 배열을 하잖아. 그럼 또 이때 저희 동영상을 보면서 또 질문,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 그쵸? 어떻게 해요? 선생님, 여기는 이해가 됐어요. 수로 있고,
더 구조사 왔고 뒤에 이렇게 정도보호 왔는데 여기는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죠. 자, 여러분, 요거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의 표준어는 이렇게 해서 타더 부통화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고요. 그의 표준어는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아요. 자, 아니면 그는 표준어를 하는데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타 슈어 그는 표준어를 하는데 슈어더 비워 리오리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수로를 해주는 거예요. 왜 한 번 더 수로 해줬어요? 뒤에 정도보호 붙이기 위해서. 좀 더 쉬운 예문을 들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걔 중국어 뭐 잘해 이런 표현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타 슈어 중국어 그치 한유 이렇게 썼잖아요. 타 슈어 한유 네, 잘한다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정도를 붙이려면은 덜을 하라고 그랬지. 이제 여기다 이제 정도 붙이려면 얻을 뜻자 덜을 하라 그랬어. 이러면은 더 하고 여기다가 很好 이렇게 很好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비워 리올리도 좋아요. 이 자리에다 이제 넣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틀렸잖아. 그쵸? 여러분 이 얻을 뜻자 앞에는 이렇게 명사 성분이 오면 안 돼요. 반드시 이 정도가 꾸며주고자 하는 건 뭐예요? 수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수로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슈어를 한 번 더 해주잖아. 그래서 그는 중국어를 해요. 그런데 잘해요. 이렇게 他说汉语 쉬고 说得很好说得比我流利 한다든지 아니면 슈어 하니까 너무 많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가 지워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걔 중국어 잘해 이렇게 돼요. 他汉语说得很好 아니면 선생님 저는 여기를 더로 연결할게요. 돼 넣어요. 그래서 그의 중국어는 좋아요. 他的汉语说得很好 이것도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문장이 他的普通话说得比我流利 내지는 他说普通话说得比我流利인데 너나 슈어 다 없애버리고 그는 표준어 나보다 잘해요. 이렇게 해서 他普通话说得比我流利의 문장으로 완성이 된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해가 되셨어요? 이해가 잘 되지 않았다면 앞으로 돌려서 다시 한번 못 나. 여러분 이 예문 지금 전자칠판이나 글자가 조금 이렇게 못생겼는데 내용이 중요한 거니까 다시 한번 돌려서 보시면서 요건 중요합니다. 그냥 이 부통화 자리에다가 한유를 넣어서 설명한 것 뿐이에요. 그리고 이 헌하오 요거는 비워 리울리 자리에다 그냥 정도보고 쉬운 거 부사 플러스 형용사 넣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요거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주어진 문제들은 다 풀어봤습니다. 자 4급 필수 암기 문장 10문장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他暑假想去云南旅游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단어는 뭐다? 뭐예요? 여름방학. 여름방학 좋지. 뜻은 좋지. 되게 좋은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旅游라는 동사. 이 旅游 동사의 특징이 뭐예요? 뒤에 목적어를 가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 일본 여행 간다 이러잖아. 그러면 旅游 일본 틀렸다. 그렇죠? 윤난 여행 간다. 旅游 윤난 틀렸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장소 목적어를 추동사를 써서 먼저 앞으로 빼주세요. 그래서 去 윤난 旅游 일본 여행이다. 去 일본 旅游 旅游 뒤에다 뭐 붙이지 말란 얘기예요. 그냥 마침표 끝이야. 아시겠죠? 요거 꼭 유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읽어볼게요. 他暑假想去云南旅游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자, 2번 女儿晚上要加班 자, 딸은 저녁에 찌아반을 해야 한다. 여기서 뭐 야오는 뭐뭐 하려고 한다. 뭐뭐 해야 한다. 여러 가지. 사실은 야근하고 싶은 사람은 없어. 그렇죠? 그래서 뭐뭐 해야 한다로 해석을 할게요. 그다음에 찌아반은 뭐냐? 제가 야근한다라고 해석은 했는데 사실은 자기 원래 근무 시간 이외에 초과로 더 일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 찌아반이란 단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女儿晚上要加班 저녁에 야근을 해야 한다. 앞에 저녁도 언급됐잖아. 그러니까 야근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3번 他习惯了这里的生活 자, 그는 이곳의 생활에 习惯了 이 习惯 하게 되면은 그치 이제 습관이란 뜻이 있어요. 그런데 습관이 됐다는 얘기는
적응이 됐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는 이곳의 생활에 적응이 되었다라고 해석을 해주시고 자 4번 他们在谈价格 그들은 가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가격 협상을 하고 있다. 자 이런 내용인데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가 중국어로 이제 슈어 말고 단을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가격을 주제로 뭐 협상하고 있다 이런 말인데 여기서 이 짜이 말이에요. 이 짜이의 품사가 뭐야? 그럼 이제 또 막 그치 거의 다 전치사라고 대답한단 말이에요. 이 짜이가 어디 어디에서라는 의미의 전치사라면 뒤에 장소 목적어가 와야 돼. 근데 지금 짜이 뒤에 온 게 뭐야? 단 이야기 나누다 말하다 동사 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 동사 앞에 나온 짜이는 뭐야? 동사 앞에 나온 짜이는 뭐예요? 왜 자꾸 강사 조금씩 반말하는지 빨리 대답해봐요. 부사, 그렇죠? 얘는 부사로 쓰여서 이 단 동사를 진행형 시제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가격에 대한 협상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我们在上课 우리는 수업하고 있는 중이죠, 그렇죠? 我们在休息 쉬고 있는 중이죠. 我们在吃饭 밥 먹고 있는 중이죠. 이게 동사 앞에 붙은 짜이는 부사로서 시제를 진행형으로 만들어준다.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 자 5번이에요. 中国人喜欢数字6 중국인들은 喜欢 좋아한다. 숫자 6을 좋아한다. 이렇게 해서 이 数字 숫자란 뜻이죠. 그래서 数字6 숫자 6을 좋아하는 건 아주 단순한 문장이었어요. 6번 볼게요. 자 그는 几乎每天都去打篮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그치 이거 几乎라는 단어 요거 중요합니다. 특히 이 찌의 발음이 일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지후 이렇게 일성 읽어줍니다. 지라고 할 때는 우리가 숫자를 물어볼 때 몇이라는 의미로 썼을 때고 지후는 단어예요. 그래서 거의 매일 여러분 이거 매일 TN 할 때 매일 나오면 보통 또 붙는다고 했죠. 그래서 매일 去打篮球 농구를 하러 간다. 자 7번 今天报名还来得及 요무장 별표 자 오늘 빠오밍은 등록하다 접수하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시험 접수하는 것도 빠오밍이고 뭐 학원 등록하는 것도 빠오밍입니다. 어떤 경기에 참가 신청하는 것도 빠오밍인데 오늘 접수하면 끊고 하이는 아직 라이더지 하다. 라이더지는 동사로 늦지 않는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근데 여기 뿌자가 없는데 늦지 않는다 이러니까 어렵게 생각되실 수 있는데 라이 와가지고 그 제한된 시간 내에 내 영향이 미칠 수 있다. 미칠 급자거든요, 이게. 그래서 제 시간에 다다를 수 있다. 늦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라이더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今天报名还来得及 그러니까 今天报名还不晚 이런 뜻이에요. 아직 늦지 않아요. 라는 표현 됩니다. 자, 8번 小林是律师 이거 그냥 순전히 단어 외우라고 만든 문장. 뭐뭐 이거 律师가 뭐예요? 변호사죠, 변호사. 그래서 小林는 변호사입니다. 라는 문장이었고요. 9번 不要总是羡慕别人 자, 羡慕别人 먼저 볼까요? 羡慕는 흠모하다, 부러워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다라는 뜻인데 羡慕 앞에 있는 요거 总是는 뭐야? 늘 항상 언제나 맨날 그쵸? 이런 맨날을 진짜 매일매일 매일티엔을 쓰면 안 돼 그쵸? 总是를 씁니다. 그래서 맨날 늘 항상 언제나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不要 내지는 禁止 이런 것들 뭐뭐 하지 말아요는 맨 앞으로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不要 뭐 하지 마라. 总是羡慕别人 맨날 딴 사람 부러워하지 마 라는 표현 만들어 봤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 볼게요. 내일 明天中午 내일 中午는 그쵸 우리 낮 12시를 中午라고 합니다. 점심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게 점심때를 중국어로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점심때 吃午饭的时候 이렇게도 만들 수 있는데 그럼 우리 내일 점심때 만나 그럼 밥 먹을 때 꼭 먹으면서 숟갈 뜨면서 만나는 아니에요. 이 中午라는 단어 쓰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점심때 中午 그 전이면 오전이니까 上午 그 후면 이제 오후니까 下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정오 점심때 有大雪 이렇게 되어 있네. 그래서 큰 눈이 있다? 이것도 굉장히 어색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선생님 이거 눈 내리는 건데 이거 시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시야해도 되는데 이제 시야다슈에 하게 되면은 이 큰 눈이 내린다, 눈이 많이 내린다라는 자연 현상에 대해서 더 집중해서 표현을 한 거고 이런 눈이 많이 내리는 이런 현상이 있다.
그래서 보통 일기예보에서 소개를 할 때 그때는 이 여우 동사를 보통 많이 씁니다. 그래서 눈이 많이 올 예정입니다. 눈이 많이 올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下大雪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有大雪 이런 대설이 내린 날씨 현상이 있다.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有大雨 이런 식으로 여우 동사를 쓸 수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오늘 필수 암기 문장까지 한번 쫙 살펴봤습니다. 중요한 문장이 참 많았죠. 단어 꼭 외워주시고요. 시험 잘 보시길 바랄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